요즘 한국 패치가 끝난 외국인들을 보면 진짜 존나 행복 아니 참 재밌는데요. 과거에 비해 거리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을 보는 것이 그닥 드문 일이 아니게 됐고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은 사실상 거의 한국 사람이고 심지어 명백한 외국인에게도 우리는 형 동생으로 지내자며 강제 한국 이름을 붙여주고 친근함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국가나 대륙 간의 교류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시절 우리 조상들이 다른 나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어땠을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어쩌다 조선으로 오게 된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27년 제주도, 네덜란드의 선원들이 표류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벨테브레이, 히아베르츠, 피에테르츠. 이들은 네덜란드에서 온 뱃사공이었는데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에 태풍을 만나 제주도로 떠밀려 온 것이었죠. 자신들이 표착한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물을 구하려고 방황하다가 제주도 주민들에게 발견됩니다.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푸른 눈에 하얀 얼굴과 큰 키를 가진 이들을 보고 불길하다며 도망다녔다고 하죠. 당시 관례로 이렇게 표류한 사람이 발견될 때는 표류자가 조선과 교류하는 국가의 출신인 경우에는 직접 송환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의 출신이면 명나라로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발견된 시기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린 뒤에 정묘호란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던 때였습니다. 입장이 애매했던 조정은 이들을 조선의 군대로 강제 입대시킵니다. 당시 서양인들은 대개 화포를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한양을 지키는 군영이었던 훈련 도감에 소속시키고 무기를 제조하는 임무를 맡긴 것이었죠. 실제 이들은 병자호란 당시에는 직접 무기를 들고 출전까지 했다는데요. 이때 3명 중에 히아베르츠와 피에테르츠는 전사하고 맙니다. 동료들이 모두 죽은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가 전혀 안 보이자 살아남은 한 사람인 벨테브레이는 집에 좀 보내달라고 조정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즉위 후 계속되는 전쟁에 불안했던 인조가 쿨하게 거절했다고 하고요. 어찌저찌 조선에 정을 붙였는지 벨테브레이는 묵과에 급제해서 정식으로 조선의 무관 공무원이 됐다고 하죠. 또 조정에서 붙여준 미모의 한국어 선생님과 사랑에 빠져서 평생 한국인으로 살게 되죠. 이 벨테브레이가 바로 홍위포 제조와 조작법을 지도했던 푸른 눈의 조선인 박연입니다. 박연은 무관으로 일하면서 효종에게 꽤나 큰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랑 뭐가 있는지 1653년 또다시 난파된 네덜란드의 배가 역시 하필이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하멜 표류기의 주인공인 하멜. 하멜 일행 역시 식량을 찾아서 좀비처럼 해안가를 며칠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선 군인들에게 포위당했다고 하죠. 다행히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원진은 이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어서 음식과 임시 숙소를 제공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하멜 일행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정에서 사람이 한 명 도착하는데요. 이때 양측은 서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조정에서 보낸 조사원이 바로 먼저 조선에 와 있었던 박연이었기 때문이죠. 동시대에 표류되고 같은 곳에 떨어져서 기막힌 우연으로 고국의 사람을 만난 이들은 매우 반가워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박연이 정색을 합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갈 생각은 접으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남긴 채 한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죠. 설상가상으로 하멜 일행에게 호의적이었던 제주 목사의 임기가 끝났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는 이 낯선 서양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우선 식량 지급부터 끊어버립니다. 결국 하멜 일행은 낯선 제주에서 동량을 다니기도 했고요. 탈출을 시도하다가 걸려서 곤장도 맞았다고 하죠. 이후에 한양으로 압송된 하멜 일행 역시 강제 입대, 박연과 함께 조선의 북벌 정책에 가담합니다. 다행히 이들도 화포와 조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매월 쌀과 옷은 물론 호패까지 지급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래봤자 이방인, 거의 감시에 가까운 조선인들의 관심이 이들을 늘 따라다녔고요. 심지어 마을에 잔치가 있는 날에는 광대처럼 불려나가서 장기 자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1655년 청나라의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는데요. 이때 하멜 일행은 작심하고 청나라 사신이 지나가던 길목을 가로막습니다. 서양인을 조선에 머무르게 하면서 화포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탄로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 고심을 거듭하던 효종은 청의 사신을 뇌물로 매수합니다.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고 하멜 일행은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버리죠. 강진에 갇힌 하멜 일행은 7년간 부역을 하면서 살다가 1666년 가까스로 조선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아름다운 이 추억을 표류기로 써냈죠. 반면 여행으로 조선을 돌아다녔던 용감한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1884년 조선에 부임한 미국의 외교무관 조지 클레이튼 포크.
한반도라는 지역이 꽤나 흥미로웠던 포크는 민영익의 도움으로 주재하는 동안 조선을 여행할 본격적인 계획을 짭니다. 먼저 당시 가장 정밀한 전국 지도인 대동여 지도를 최상급 맞춤 제작으로 받았고 현재의 비자와도 같은 국내 내지 여행 허가서인 호조를 받게 되죠. 당시 US 1달러의 환율은 1푼짜리 주화 1000개, 이거 한 줄의 무게만 3kg 이상이었죠. 여행 경비를 모두 이걸로 갖고 다니려면 트럭이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포크에게 외무관청의 편지를 지참하고 다니도록 합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지방 관아에 가서 보여주면 ATM 기기처럼 필요한 돈을 내어주도록 했죠. 포크가 조선을 여행하면서 가장 지출이 많았던 항목은 바로 가마 비용이었답니다. 하루에 32마일, 대략 51km 이상을 가마로 이동했다고 하죠. 말을 타는 비용의 대략 4배가 넘는 가격이었지만 뭐 지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포크는 한양을 출발해서 조선의 남쪽 지역을 관통하는 900마일, 장장 1448km의 거리를 싹 다 가마로 이동합니다. 가마꾼들이 포크를 죽이지 않은 게 기적이죠. 포크는 여행 중 매일 거의 1시간 단위로 보고 느낀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심지어 기압계까지 이용해서 그날의 온도나 습기까지 모두 적어뒀다고 하죠. 그가 남긴 이 기록 때문에 알 수 있는 우리 조상님들의 재밌는 모습들이 꽤 많은데요. 우선 내륙 지역에 사는 조선인들에게 포크는 최초로 만난 서양 외국인이라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 안성에 도착했을 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둘러싸고 구경했고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키도 크고 코도 크고 발도 큰 대인이 자고 있다면서 계속 창호지를 뚫고 훔쳐봤다고 하죠. 그러나 포크에게 참을 수 없게 치욕스럽던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화장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대인이 응가도 하얗고 큰지가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포크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똥 싸는 모습을 구경했다고 하죠. 포크는 또한 접대받은 음식의 종류, 상차림 이미지, 식사 상황 등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주 가명을 방문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음식 양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놀란 포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조상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족하냐고 되묻기도 했다죠. 포크는 또 보는 눈이 엄청 좋았습니다. 조선인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면서 감탄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남긴 기록을 보시죠. 조선인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키가 크고 잘생겼다. 얼굴은 크고 넓고 머리통도 정말 크다. 고맙습니다, 포크 아저씨. 특히 포크는 조선 사람의 인상에 대해서 조선인에게는 중국인의 둔감하고 멍한 표정이 없고 일본인의 교활하고 약삭 빠른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기록했죠.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 경상도 순서로 여행을 이어가던 포크는 1884년 갑신정변 소식을 듣고 급하게 여행을 끝내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그의 조선 여행은 열강들이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첩보 활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주재할 당시 그가 가족과 주고받은 서신을 본 전문가들은 적어도 그가 제국주의에 앞장서서 복무했던 스파이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죠. 1887년 일본으로 건너간 포크는 일본인과 결혼한 후 사업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이긴 하지만 개인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고난과 크고 작은 서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시아인을 겨냥한 끔찍한 범죄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 지긋지긋한 역병이 단순히 불편함만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증오까지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나라에 계신 외국인 분들도 다른 나라에 계신 한국인이나 교포분들도 안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